국채금리가 발작을 했다. 그래서 시장에는 거품이 붕괴하고 대폭락이 야기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점점 사실화돼 갑니다. 사실 국채금리 완전 폭등했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개월 반 새 36.2%가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해줄 때 10년물 국채금리를 참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그것도 연일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국채금리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 벌써 한 일주일이 넘어섰을 거예요. 그렇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국채금리가 지속해서 떨어지든가 이러면 이게 여러분 박스권을 형성하든가 이러면 뉴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뉴스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지표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세요. 9월 21일 현재입니다. 이제 4.5를 넘어가게 생겼어요. 4.498입니다. 지난 4월 6일에 3.303%보다는 5개월 반 새에 36.2%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8월 30일에 4.106%가 순식간에 4.498%까지 올라갔습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최고치 경신을 굉장히 많이 하죠. 최고치 경신을 지난 8월 17일 날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8월 21일 날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4.342%로. 그리고 또 9월 21일 현재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4.498로. 이 정도만 말입니다. 금리 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국채금리가 발작한다. 대출금리 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출금리가 발작을 했을 경우에 이자 폭탄 어떨까요? 이자 폭탄 감당하기 쉬울까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미국에도 서비스업이 좋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활력이 넘친다. 심지어 말입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랑곳 없습니다. 시장은요, 이자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진다. 그 폭탄의 우려감이 시장을 대폭락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시장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중국에 수출하는 만큼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폭탄이 되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 우리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무섭죠. 문제는 여러분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9월 20일에 5.176%에서 21일에 5.146%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도 2년물도 5개월 반세에 36.4%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가 참고하는 금리거든요.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데 지금 2년물 국채금리는 5.172%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기준금리 더 올려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5.5%의 기준금리가 다가 아니다. 더 올려라.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시장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금리 또 더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기준금리를 자꾸 올려라고 밀어 올리고 있고요. 시장에서. 그러면 대출금리를 더 올리라고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싸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점도표를 보면 지금 위원 중에 19명의 위원 중에 12명이 0.25% 금리 올해 안에 올려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올해 안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5.5%의 지금 기준금리가 5.75%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마 5.75%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요. 지금 굉장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굉장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아마 시장의 위협감은 공포까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포. 게다가 고금리가 오래 지속이 됐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포에서 지나서요. 포기 단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미국 시장도 보세요.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한번 보실래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게 1.82가 빠졌죠. 1.82가. 13,222.99로 마감했습니다. 245.14가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장난 아니게 빠졌죠. 게다가 말입니다.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의 지수도 1.64. 야, 진짜 많이 빠졌어요. 72.2가 빠져서 4,330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도 1.08이에요. 빠진 그 수치가 370.46이 빠져서 34,070.42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싸하죠. 그죠? 싸하죠. 지금 이 분위기가 시장 전체로 휘감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제는요. 언젠가는 인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고금리가 오래 가겠지만 언젠가는 인하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하를 시작했을 때 괜찮을까요? 그러면 침체가 지금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인하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그런 전략이 됐을 때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자 폭탄 때문에 이게 소비를 못하고 그에 따라서 거품 경제가 붕괴되는 것. 이게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 될수록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거고요. 그 경기 침체의 깊이에 따라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무섭죠. 게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 인상기는 좋아요. 금리 인상기는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고 금리 유지기에도 돈은 들어옵니다. 근데 금리 인하기에 가면 이게 더 많이 외국인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이게 금리가 인상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유지할 때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하기에는 빠져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게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222억 5,4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금리 유지기에도 26억 7,700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그러나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니까 쑥 빠졌어요. 182억 5,500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장의 위협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때리겠지만 바로 시장에 때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분위기는요. 이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거품 경제를 무너뜨리고요. 또 미국은 뒤로 통화 긴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가 더 거품이 빠지면서 강화되고 그것이 결국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시장은 더 많이 빠진다. 이게 지금까지의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진짜 무섭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즘 같을 때 진짜 투자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도 지금 3일 연속 쭉쭉 빠지고 있죠. 3일 연속. 마찬가지 S&P 500 지수도 3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산업 지수도 빠지고 있고 이틀 연속인가요? 이렇게 빠지면 우리 시장은요. 코스피는 코스닥은요.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기업의 실적을 받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1분기보다가 2분기에 좀 나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진짜 나을까요? 저는 글쎄요 진짜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측한 거 전망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이게 반드시 우리가 시대를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시장에 절대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라. 차관대국 착수소국이라고 했습니다. 볼 때는 큰 판 대국을 보고요. 차관이니까 착수 손으로 둘 때는요. 작게 집중해서 보라. 그런 뜻이 강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변화무쌍하고요. 그 변화무쌍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같은 요란한 시장엔 발을 빼는 게 좋아요. 발을 빼는 게 좋아요. 괜히 말입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뭐 감 나오라 대추 나오라 하다가 말입니다. 재산까지 뒤엎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정도 고금리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에 접근 안 하시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못 벌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나 너나 똑같거든요. 이게 전업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요. 솔직히 나나 너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출렁거리는 시장에서 내가 성공하기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조심하시고 지금은 돈을 벌 때지 벌어서 쌓을 때지 이게 팔 때가 아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